저도 이제 이 부분 짚어야 된다 보는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계속. 했겠지. 친한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가 말이 없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했어요.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묻고 있는 거는 그 쪽팔린 일을 했어 안 했어라는 좀 더 정확히 쪽팔린다기보다는 약간 명구스러운 일을 했어 안 했어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단계 게시판에 본인이 스스로 얽매여 있는 국민의힘 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아침에 인유한 의원 네. 사퇴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도 아무도 예상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당하고 뭐 지도부하고 몇 명은 조금 빨리 들었다고 들었는데 인유한 의원 사퇴 어떻게 보셨어요? 비겁하다 인요한. 비겁하다? 무책임하다 인요한. 왜요? 지금 당이 되게 어렵잖아요. 보수 진영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인요한은 혁신위원장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엄청나게 옹호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과거에 대한 반성 분명히 해야 되고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동혁 체제 이렇게 가면 우리 안 된다. 그런 쓴소리를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제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본인 그만두는 이유를 4가지를 댔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이냐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망간 것 같아요 저는. 도망갔다. 네.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런 게 있다고 봐요. 도망갔다. 근데 원래 인요한 위원장이 의원이 공적인 그런 분이 별로 아니에요. 네, 공적인 어떤 거기에 책임감을 존나 막 5.18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그렇죠. 그건 이제 젊었을 때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게 뭐냐면 공적인 책임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뭔가를 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약간 원래는 좀 선한 데다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봉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권력 인력도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리버럴한 자유로운 분이어서 무슨 누구 앞에서 내가 누구야라고 할 것도 이미 인유한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전에는 죽이 좀 잘 맞을 스타일이죠. 아무 격식 없고 둘 다 그냥 자유롭게 하는데 맞아요. 문제는 인유한 위원장을 또 약간 사람의 탈을 썼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간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게 실체가 이제 불법 겸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근데 아마 별로 자기가 재미도 없고 사실은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불법 계엄 이후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그럼 거기 19번이 이소희 이제 의원이 맞아요. 되는 건데 본인 혁신위원장 때 데리고 왔던 사람이 혁신위원이었죠. 너 해라. 나 이제 재미없다. 안 할래. 좀 조롱받는 이유도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왜요? 아니 날도 추운데 자꾸 장애 집회 장애 집회 나오니까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막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혈관 수축되는데 네. 그죠. 의사로서 이거 건강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사퇴했다라는 얘기도 일설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한 것 중에 이 멘트가 그 장소님 말씀대로 이 멘트가 굉장히 비겁하다 생각했거든요. 어느 거요? 뭐라 했냐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근데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싹 다 그럼 지난 1년간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게 뭐 경제 폭망이든 뭐 부동산 올랐든 우리가 지금 스케줄대로 못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재정비를 못 하고 사실은 상호간세 협상도 스케줄링 해가지고 한미 협상 이런 거는 뭐 오늘 하면 내일 협상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스케줄링이 좀 돼 있어요. 미국 대통령 취임했을 때, 우리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 취임 이후 그 전후 3개월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엎어가지고 나라를 벼랑 끝에 그 떠민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인요한이었다면 이랬겠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를 많이 받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해서 혁신위원장도 하고 비례대표도 달았습니다. 근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요 정도 멘트는 나왔어요.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네. 정말 막지 못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목소리 숨죽여서 지낸 것도 비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수 우파 국민의힘 다시 국민의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저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랑 먼저 같이 사퇴합시다. 제가 먼저 마지막은 좀 사심이 들어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있기를 바래요 지금. 아니요 이기는 말을 떠나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그 물꼬를 트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희생을 하겠습니다. 제 의원직 던지겠습니다. 음. 이 저의 조그만 돌멩이가 국민의힘의 개혁과 쇄신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수술 나오세요. 방언처럼 수술 나오세요. 진짜. 네. 예전에 김무성 대표 이 연설문 이런 거 많이 써서 안 썼어요 저는 연설문.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수술 나오는데요. 그냥 장려안 하세요. 장려한? 장려. 장려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맞아요. 흑백 논리, 진영 논리 막 네. 이런 얘기는 무책임한 거죠. 비겁한 싸잡아서.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물론 탄핵은 모르죠. 이분이 18명 계엄 해제할 때 했잖아요.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그 계엄 해제 시켰어야죠. 그러면. 탄핵에도 반대했던 분이에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익명이었지만 자기 아니 탄핵에도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됐어. 그리고 불법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맞아요. 라는 그 얘기했었죠. 취지의 언급도 있었고, 근데 이분이 5.18 때 나는 민주화 운동에 통역관하고 외신 통역관하고 맞아요. 그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공적인 제가 아는 이뇨한 위원장은 공적인 자기 역할이라는 생각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게 되게 강해요. 내가 그냥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물론 그것도 저는 그걸 뭐 나쁘거나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좋고 나가서 뭐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돕고 그냥 그런 건데 그 공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역할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퍼블릭 장 섹터의 소장님이 그게 아니구나. 말씀하신 거는 인요한 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맞아요. 그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재미도 없고 또 이것도 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정치판이 이래 왔는데 별로 할 것도 없네. 근데 하기도 싫고 그래서 전 그만뒀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이 입장문이 맹탕으로 나왔어요. 저는 무슨 말 한지를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뭐 진영 논리 하는데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긴 한데 네. 본인이 이제 역할을 그러면 해야되긴 해야죠.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할 얘기죠. 근데 그 안에서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러한 흐리멍텅한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게 이제 정체불명의 이제 지금까지 덮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당무감사위든 어디든 이 실체가 갑자기 이제 오픈시켜서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와 저는 이렇게 급습을 할 줄 몰랐어요. 어제 오후에 이거 이호선 위원장이 그냥 했겠어요. 물론 다 뇌피셜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 제가 그거 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뇌피셜이지만, 저희 네. 뻔한 거에서 알아보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뭐 몇 명 얘기하다가 계속 뭐 윤한홍, 주호영 어쨌든 장동혁 체제 이대로 안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몇 명이 얘기하다가 이 자식들이 자꾸 나 우리 갖고 그러네 어떡하지? 단계를 일단 터뜨리죠. 조사 다 됐어요? 안 되는데 중간이라도 하죠 뭐. 그거예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살라미 전술로 음. 긴급 공지 뭔 긴급이에요. 긴급은 개푸르면 이미 내용도 사실 하나도 없던데. 네. 네? 그거 사실 제대로 긴급을 내면 A는 누구라고 A는 강남병에 산다. 그렇죠. 근데 모레쯤에 B도 강남병에 살더라. 이분이 살라미 제대로 안 해봐서 그래. 언론사 살라미 할 때는 그 정도로 해요. 이게 지금 약간 스무고기처럼 한 5곡에 해가지고 살짝 근데 다 얘기 나온 거잖아요. 다 얘기 나온 거죠. 그렇죠. 주소까지 뭐 그렇죠. 나왔으니까. 이미 약간 이제 혹시 이게 동명이인 아냐 마지막 남겨놨지만 사실상 망신 주기로 좀 들어갔거든요. 전화번호 그렇죠. 뒷자리가 똑같아요라고 한 거 보면은 뭐 동명이인도 아니지 이거는 누군가 한 명이 했다라는 그 뉘앙스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호선 위원장은 법적 책임 져야 돼요. 개인정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쉬쉬하고 이건 얘기하면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뭐 강남병에 사는 뭐 이름까지 다 까버렸잖아요. 실명을. 이거는 근데 약간 놀리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이랬어요? 그냥 그렇단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기에는 뭐 전화번호도 얘기를 하고 주소도 얘기를 하고 이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언제 탈당을 했고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법 이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 제기하면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 저도 이제 이 부분 짚어야 된다 보는데 근데 한 칸 더 들어가면 본질은 그래서 이제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계속. 했겠지. 뭐 근데 이제 우리 친한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가 말이 없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친한계 분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했어요. 책임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가족이 한 거니까.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설령 4명의 아이들을 한 명이 물론 도용은 아닐 것이고 동의하에 받아서 썼다고 해도 이게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쨌든 표현이 뭐 아주 저열한 이런 표현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당대표의 가족이 어쨌든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비판하는 링크를 올렸다. 그러니까 물론 익명 게시판이라고도 당대표의 가족을 했다는 거는 그게 밝혀지면 면구스러울 수는 있는 문제죠. 좀 쪽팔린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묻고 있는 거는 그 쪽팔린 일을 했어 안 했어라는 얘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쪽팔린다기보다 약간 명구스러운 일을 했어 안 했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유감 표명하면 돼요. 그럼 물론 국민 저기 저도 그렇게 친한계에서는 생각해요. 왜 아니 잘못한 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왜 유감 표명 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건 단계 게시판 작년 11월에 단계 게시판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여당 대표가 거기에 올감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 하나의 구심점 역할, 개혁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소로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소로운 문제는 저는 뭐 예전부터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를 돌려서 뭐 했든지 한 것 같은데 사소로운 문제에 굳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털고 가면 돼요. 미안하다. 그리고 더 큰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맞아요. 어쨌든 개혁보수의 구심점으로 팬덤도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요. 맞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단계 게시판에 본인이 스스로 얽매여 있냐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이게 사실은 작년에 사과했으면 그냥 끝날 얘기였고 끝날 일이죠. 그냥 그 주에 스쳐갈 얘기예요. 그럼요. 네. 우리 가족들이 뭐 응원하려고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되지. 네. 그럼 되지. 사실 그러면 법적 책임도 많이 안 가요. 사람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사과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자꾸 문제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큰 정치인으로 어쨌든 되려면 이런 거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단계 게이트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금 논할 만큼 한가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한가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아닐까 빨리 치고 가야죠. 네, 안 했다 이거를 그때 픽스를 해주고 가면 매듭을 지고 가면 끝날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매듭을 안 지어져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친한계 분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본질 아니죠. 저도 이제 뭐 거의 이번 달 초부터는 나름 국민의힘 아는 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네. 보수가 제대로 살려면 그리고 보수가 제대로 살아야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제대로 해요. 긴장하고 살려면 장동혁 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친한계가 드러내놓고 하면 개파상으로 비친다고 하는 그들의 우려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동력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당원 게시판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풀고 가야 돼요. 근데 왜 지금 보수가 바뀌어야 되는 이 결정적인 시점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공적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그러니까 역할, 그릇, 존재감에 비해서 이건 그 사소한 문제 그냥 미안하다 맞아요. 사과하고 네. 가면 돼요. 대신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럼 법적으로 혹시 문제 있으면 네. 제가 일단 여기에 무리를 끼쳐서 지지자들에게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무릎 꿇고 있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대신 장동혁 체제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또 할 일 하면 되거든요. 발목 잡히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이 선수잖아요. 이쪽 약점 서로 패를 아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못할 사람인가 아니까 공격이 그렇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